네, 반갑습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진 시장이에요. 요즘 시장 보면 다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은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심지어 은까지 올라가는데 왜 코인만 이렇게 답답하냐는 생각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거 시즌 또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또 금, 은 눌리며 비트는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좀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만 안 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딱 하나거든요. 펀더멘털이 아니라 자금의 위치입니다. 금, 그리고 은, 이런 거 같은 좀 안전자산들에게 자금이 몰려있는 상태고 코인 쪽으로 들어와야 될 돈들이 잠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까요? 절대 아니죠. 금이 횡보만 시작해도 혹은 살짝만 눌려도 그 자금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패턴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기관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지금은 미비하긴 하지만 근데 ETF가 자금이 받쳐져 있잖아요. 이 고점에서 물려있던 ETF 자금들도 있는데 이거를 본전에 매도시키기 위한 그런 흐름도 나와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수요도 사라지지 않았죠. 개인들은 오히려 더 내려갔으니까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득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규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2026년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관 자금이 본격화되는 해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단순히 투자 자산이 아니라 이제 금융 인프라로 좀 보는 흐름이 딱 시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미 해외에서는요. 암호화폐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경 결제 그리고 공공요금 납부도 가능해졌고 부동산 토크나 우리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RWA 테마가 엄청나게 좀 커졌었는데 자산 분할 거래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실사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시즌 종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답답한 이유가 아까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안전자산에 몰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이에요. 자, 11월부터 저점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이때 당시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신 트레이딩 교육방에서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1월 14일에 1월 13일 꽤나 큰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고점을 한번 높이면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나올 수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100K까지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90K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해당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나서 올라타고 나서 눌리는 장세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지루해졌고 이제는 또다시 하락을 보여주면서 의심이 커지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이 상승 직전인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개미들이 하나둘 떠나고 시장에 공포가 쌓이면 쌓일수록 상승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기술적인 흐름만 봤을 때에도 지금 구간이 하락 시나리오, 전체적인 장기 추세에서는 하락 시나리오가 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요, 하락 파동 이후에 마무리를 보여준 다음에 반등, 그리고 눌림, 재상승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저점을 이탈하면 패닉셀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게 정말 마지막 저점이 될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이죠. 그래서 캔들 기준으로도 강한 음봉을 두 번 세웠죠.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양봉을 한 번에 딱 커버하는 음봉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건 지금 힘이 없어진 차트는 맞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저께는 이 브리핑을 한번 드렸었는데 종가상으로 저점을 높이는 시도는 보여주었다. 자, 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고점을 한번 높였어야 됐는데 이전 고점에 대한 터치조차 못한 채로 내려오면서 지금 82K까지 이탈되고 아니면 86K까지 빠졌다가 82K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하게
오늘 저점이 지금 81K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해당 고점에서 제 관점이 들어맞았죠. 단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 하락 관점은 유지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건강한 움직임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려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바로 안 가냐, 간다고 했으니까 이러실 수는 있는데 차트는요, 지지를 만들고 가야 더 큰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이런 꼬리가 달렸던 구간 지금 벌써 이탈되기 시작했으니까 페닉스를 보여주는 장세가 나오고 딱 올라타는 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항 라인대 있죠. 11월에 형성이 됐던 이런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고, 돌파를 했으니까 이번에 돌파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12월에도 1월이죠. 1월에도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저항은 다시 한번 또 강한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 근데 저점까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85K를 버텨줘야 됩니다. 85K. 이번 주 안에 회복을 못한다면 눌렸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전환 구간 초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때 해당 구간에 대한 선을 그어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저항 국면이라는 게 좀 늦게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고점을 높이는 흐름을 발생시켰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매물이 쌓여있던 구간, 해당 구간의 박스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 좀 크게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주면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 구간을 버틴다면 ETF 자금도 여기서 많이 들어왔었고 여기서도 많이 들어왔었고 최근에도 하락을 보여주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딱 ETF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ETF 자금 또한 30에서 4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 자,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자금을 마이너스 목에 그냥 둘까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EMA 100선과 151선입니다. 그리고 200선 이 밑에 있더라도 이 선들을 상방으로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그 경계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탈, 어떻게 보면 큰 이탈이긴 하죠. 이때보다 이격도가 좁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지금 좁은 상태예요. 200일선과도 마찬가지죠. 이 이격도에 대한 그 선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눌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폭으로 본다면 이전의 저점 라인 때 대략적으로 75K이죠. 정말 75K까지는 빠질 수는 있더라도 눌리더라도 올라오는 파동이 강하게 들어설 겁니다. 물론 근데 저는 이더리움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더 깔끔한 차트인데 반등 캔들이 나올 때마다 반등의 힘이 강하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이 빠져서 같이 빠지는 경우도 많지만 지지 저항이 명확해요. 자, 작년에 4월 달에 딱 형성되었던 구간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프랙탈 구조가 반복되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항상 올린 다음에 눌리고 축적을 보여주고 분출을 보여줬어요. 이 패턴이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올리고 나서 축적한 다음에 올리고 지금은 하락 이후에 올리고 나서 축적 단계, 그 뒤에 언제 올릴지는 모르고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릴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좀 위험성이 크죠. 알트가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락할 때 담아야지 올라갈 때 담는다며 요즘에 뭐 업비트 100%, 500%막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100%에서 막 200% 간다고 들어갔던 순간 갑자기 20%까지 빠지면서 우리는 하루 만에 80%라는 손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은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큰 수익을 보진 않더라도 정말 안전한 매매를 하려면 큰 코인에만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긴 매집 구간 이후에 한 번 올리더라도 한 번 더 밀었다가 가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지금 시장은 딱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트코인은. 그래서 눌릴 때 들어가도 정말 늦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고 눌리는 게 거의 올렸던 것만큼 더 빼고 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조용히 준비된 종목들이 상승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뭐 지금은 이더리움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비트코인 시즌 종료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금의 위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들이 금하고 은,
그리고 국장에도 몰려 있으니까 이 자금의 위치 문제들만 해소가 된다면 금이 거의 고점 시그널을 많이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리는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공포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살아있는 만큼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국장, 그리고 금, 은, 이런 거 다 비교하면서 마음 다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움직일 때 차원이 다르게 움직이죠. 물론 금이 많이 상승은 보여줬지만 비트코인은 상승을 보여줄 때 하루에도 막 10%이 정도 오르잖아요. 그때만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죠. 물론 현물 기준으로는 정말 모아가기 좋은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지막 인내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변동성이 커져서 고점을 예상하는 게 어렵고 저점을 예상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피할 자리들,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구간에 대한 고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당시에 저점을 찍고 나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가상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지표들을 잘 알아두신다면 올라갈 때는 내려가는 걸 걱정하고 내려갈 때는 올라오는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가격에 비트코인 현물 매수나 아니면 선물 타점까지 다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물 기준으로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브리핑들 제가 매일마다 드리고 있거든요. 자, 매일마다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제가 코인 시장을 24시간 내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브리핑들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10개 중에서 9개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제가 오늘은 3개의 브리핑만 보여드렸지만 매일마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거의 요즘에 30일 중에 이틀에서 3일만 틀리고 최근에 이런 하락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시더라도 고점이 형성될 수 있구나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시면 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바닥이 잡힐 거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또 브리핑을 드릴 때 현물을 매수한다든지 롱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핑방 트레이딩 교육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단순히 그냥 구독만 눌러주세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